대선이 끝나고 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그래도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던 친구였죠. 저는 웃으면서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찍고 싶다고. 그리고 나는 어느 누구도 설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렇게 나를 설득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판단대로 나온 결과를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대로 수용할 거라고 말해 주었었죠. 그런 친구가 대선이 끝나고 어떻게 콜걸이 영부인이 될 수 있느냐고 개탄을 하더군요. 콜걸이라는 말에 실린 에너지가 제 안의 무의식층에 아주 깊은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콜걸이라, 다시 말해서 창녀, 성녀와의 대극점에 있는 역사적으로 더러운 여자로 인식되던 창녀. 어쨌든 그런 여자가 영부인, 국모가 되는 현실이 창조되었다면, 이렇게 펼쳐진 상황에서 우리가 의식층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를 숙고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펼쳐진 상황은 선악의 잣대를 넘어 그대로 완벽한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를 찍어왔던 저에게 이번 대선은 참으로 희한한 상황에 큰 고민을 하게 만든 대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기권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 더 크게 고민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가 콜걸이었다는 드러난 소문에도 결국 국민들은 윤석열 씨의 부인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선택했습니다. 며칠 전 몇몇 분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줌 미팅 때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성들의 한의 에너지를 탐색해 들어가다가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하는 일들, 가령 예를 들면 청소, 양육, 성생활, 기타 등등에 대해 돈을 받게 될 때 굉장히 뿌리 깊은 수치심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 남자가 꾸려놓은 테두리 안에서 하게 되는 청소, 양육, 성생활은 현모양처라는 용어로 칭송받는 데 비해 밖에서 돈을 받으면서 할 경우에는 파출부, 식모, 유모, 창녀 등의 용어에 갇혀버리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수치심, 모욕감, 분노, 기타 등등의 부정적 감정 에너지에 스스로를 가두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화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마음이나 영성 공부를 다루는 책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이라는 필름에 빛이 투사되어 그대로 바깥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자를 내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원인자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마인드, 에고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직 빛이 들어가지 않은 땅 밑을 우선 파내려 가야 하는데 그 원인자가 왜 내 마음밭에 있느냐는 것부터 외면하고 싶고 저항감과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면서 바깥으로 쉽게 투사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손가락질하던 콜걸, 그래서 줄리로 불렸던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됐다는 사실이 중장년층에게는 충격이었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는 팬층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딸에게서 들었습니다. 왜 영부인은 꼭 자애롭고 인자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푸근한 어머니 이미지여야만 하느냐는 것이죠. 세련되고 예쁘고 젊은 여자가 영부인이 됐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반기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김건희 씨가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상대 후보의 부인은 더 부부애가 각별한 것처럼 팔짱 끼고 다정한 척 보이려는 위선적인 모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젊은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기성세대의 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하나 숙고에 들어가다 보니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지만 아담의 첫 번째 여자, 바로 릴리스라는 여성상이 떠올랐습니다. 아담과의 성행위에서 아담이 상위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성 위주의 관행을 깨뜨리려고 하다가 결국 아담의 품을 떠난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여성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고 착한 여성 이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고 하죠. 아담은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만 이브에게는 실증을 느끼고 릴리스에게는 매력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이중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릴리스는 요녀, 악녀, 마녀로 기피하는 여신으로 감춰지게 되었는데 지금 가부장제 사회에 본격적인 금이 가고 있는 시대의 주파수에 맞춰 김건희 씨와 같은 릴리스를 연상시키는 여성이 결국 영부인, 공모의 자리에 오르는 현실 창조를 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거대한 집단 무의식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의 한의 에너지의 한 축을 작업하도록 말이죠. 일본군에 끌려갔던 위안부들을 비롯해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결국 환양했지만 환양년으로 불리며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 무시를 받으며 살아갔던 여성들의 한의 에너지를 작업하라고 말이죠. 성경에서도 더러운 여자로 돌 던져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벗어나게 됐던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무시했던 것이 주기적으로 현실로 일어나게 될 때 외부의 사람들이 무시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가장 무시했다는 지점까지 들어가야 외부의 상황이 변화되는 선물을 받게 되듯이 나는 깨끗한 여자, 넌 더러운 여자라는 천박한 사회의 조건하에 단순히 선악으로 가르려고 했던 우리의 잔인하고 무서운 속성에 대해서 되돌아보라는 신의 퍼즐 맞추기를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정화해야 우리의 딸들이 비로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인격화된 에너지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만큼 실제로 진리 안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알아차려야 하겠구나 하고 말이죠. 작년에 우연히 알게 된 마더피스타로 그리고 최근에 번역되어져 나온 마더피스 책을 읽고 있는데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식의 막연하고 또 지금처럼 성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편협한 페미니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그대로 키워내는 여성성에 대한 힘의 자각이 존중받으며 우리의 의식층에서 전반적으로 각성되고 확산되고 그렇게 갈아엎어진 판에서 새로운 싹을 틔워내야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공멸이 아니라
상생으로 가는 진화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음을 더 깊이 삶 속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대선의 콜걸, 줄리로 불리던 김건희라는 상징적 여성을 통해 포월의 힘으로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진실된 자세로 다음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